동물원과 식물원, 거기다가 놀이공원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어린이 대공원인데요. 입장료가 무료인 데다가 지하철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도 너무 좋죠. 이번 영상에서는 어린이 대공원 소개부터 최신 바뀐 정보, 효율적인 동선 및 주차 꿀팁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대규모 테마파크로 지하철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 1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정문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은 크게 두 가지 코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정문에서 시작해서 동물원과 식물원을 먼저 관람한 뒤 놀이기구를 타는 코스와 후문에서 시작해서 놀이공원을 먼저 들렸다가 동물원 및 다른 시설들을 이용하는 코스입니다. 저는 정문에서 출발하는 코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 개방 시간은 아침 10시부터입니다. 정문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음악 분수가 보이는데요. 음악 분수에서 오른쪽 길로 쭉 걸어오시면 식물원이 보입니다. 식물원은 2026년 상반기까지만 운영했고 5월 말 이후부터는 리뉴얼 공사로 인해 출입이 어려운데요. 사실 리뉴얼 전에도 동물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규모도 작은 데다가 식물들 종류도 많지 않아서 동물원 가기 전 잠시 둘러보기 위한 용도 혹은 동물원 관람 후 잠깐 쉬어가는 장소로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제대로 리뉴얼 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동물원 못지않게 사랑받는 장소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일찍 동물원에 입장했다면 가장 먼저 정면에 있는 맹수마을로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좌측에는 아기 동물원, 우측에는 원숭이 마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면에 보이는 맹수마을을 먼저 가시라고 한 이유는 대부분 맹수들의 경우 야행성인 경우가 많고 특히 초여름부터는 열기로 인해 오전 11시만 되더라도 대부분의 맹수들이 그늘에 숨어 낮잠을 자거나 기운 없이 누워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동물 우리 사이사이에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나무 계단이 있거든요. 동물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그냥 지나가기보다는 2층에 올라가서 보면 아이들과 함께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동물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사실 규모로만 치자면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반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많은 분들이 어린이 대공원을 찾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무래도 입장료가 무료라는 점, 그리고 동물들을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맹수마을을 모두 둘러봤다면 다음 코스로는 꼬마 동물농장, 열대동물관, 바다동물관, 마지막으로 초식동물원 순으로 관람하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유는 놀이공원으로 이어지는 동선 때문인데요. 꼬마 동물 농장의 경우 시간대만 잘 맞는다면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장면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땐 2시였는데 시기나 계절마다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꼬마 동물 농장의 트레이드 마크는 미어캣입니다. 동물원 생활을 오래 해서인지 생각보다 관람객을 경계한다거나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다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이고 간혹 미어캣을 쓰다듬어 주려고 무리하게 손을 넣으시려는 분도 있으셨는데 미어캣은 육식 동물이라 자칫하다가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동물원 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그에 맞게 행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열대동물관에서는 뱀과 도마뱀, 육지 거북 같은 파충류들을 관람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실내 온도를 동물들에게 적합한 온도로 맞추어야 하기에 한여름 낮에 방문한다면 후덥지근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바다동물관에서는 물개와 수달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매우 활기찬 녀석들이 많아서 요리조리 헤엄치는 수달과 눈빛 교환까지 할 수 있었는데요. 초식동물관에서는 얼룩말과 알파카, 캥거루 등을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초식동물관을 끝으로 동물원 관람을 모두 마쳤다면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한 뒤
놀이공원으로 이동합니다. 점심 식사 장소로는 두 곳을 추천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문 앞 세종대학교 근처 식당가입니다. 만약 평일에 방문하셨다면 대학 내 학생 식당을 이용하셔도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각종 분식점과 다양한 음식점들이 대학가에 위치해 있으니 취향껏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정문까지 다시 이동하기가 번거롭거나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놀이공원 내에 있는 푸드코트를 추천드립니다. 보통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의 경우 놀이공원 내 음식 가격이 외부에서 먹는 것보다 굉장히 비싼 경우가 많잖아요. 어린이 대공원의 경우 외부에서 먹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저렴하게 느껴졌는데요.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신 뒤 본격적으로 놀이기구를 이용하시면 될 텐데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놀이기구를 즐기지는 않는 편이라 저희는 상황에 맞게 빅3 티켓을 끊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회전 목마와 범퍼카, 스윙 베어를 좋아하더라고요. 성인들이 탈 만한 놀이기구로는 패밀리 코스터와 회전 그네, 바이킹이 있는데요. 특히 패밀리 코스터의 경우 경주 월드에 있는 파이톤과 더불어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단 두 개뿐인 서스펜디드 롤러코스터라고 합니다. 매달려서 타는 롤러코스터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 번은 타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경주 월드에서 아직 타보지는 못했지만 경주 월드 못지않게 스릴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전근해 역시 롯데월드 회전근해가 사라진 상황인지라 국내에서 거의 유일한 회전근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거 회전근해의 추억을 간직한 분들이라면 어린이 공원에서 다시 한번 추억을 소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바이킹의 경우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바이킹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스릴이 넘쳤는데요. 특히 맨 뒷자리에 탈 경우 극락 체험을 할 정도로 익사이팅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으니 심신이 미약하신 분들은 뒷자리는 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이공원 일정까지 모두 마치셨다면 후문 출구 쪽으로 나와 5호선 아차산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될 텐데요. 만약 그냥 가는 것이 아쉽거나 다시 정문 쪽 7호선을 타실 예정이라면 음악 분수에 들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악 분수는 짝수 시간 정시에 시작하며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공연을 하는데요. 시원한 분수쇼와 함께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니 일정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선물 같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은 주차 장소가 정문 주차장, 후문 주차장, 구이문 주차장으로 크게 세 군데인데요. 만약 차를 가지고 오실 계획이라면 오전 조금 일찍 도착해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정문 주차장 쪽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말의 경우 10시 30분에 도착했는데도 자리가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만약 오전 11시 이후에 도착하실 예정이라면 정문 주차장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후문 주차장 또는 구이문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만약 주말에 모든 주차장이 만차인 경우 세종대 주차장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 요금은 소형차 기준으로 5분에 150원, 중형차는 300원인데요.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주차비 감면을 받으실 경우 사전 정산하지 마시고 나가기 전 정산소에서 주차 정산을 하셔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올해 어린이 대공원에 새로 생긴 구역도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한데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꿈틀꿈틀 정원 놀이터입니다. 매년 5월마다 다채로운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대대적인 공사를 해왔는데 올해는 정원 공간에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마음껏 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해 놨더라고요. 특히 다양한 놀이시설들이 있어서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 저학년 아이와 함께 가실 경우 꼭 한번 들러보실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물원 입구에 있는 에코 플랫폼 서울인데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앞에 탁 트인 공간도 있고 가볍게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은 위치 같더라고요. 에코 플랫폼 내부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시설들도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실 예정이라면 꼭 한번 들러보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니셰프 정원인데요. 아이들에게 유니셰프라는 단체가 어떤 곳인지 친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림을 그리거나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까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너무나도 좋은 장소일 것 같습니다. 추가로 유료지만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장소 몇 군데를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팔각정 키즈 카페인데요. 놀이공원과 동물원 사이에 위치해 있고 팔각정 2층과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은 1시간 50분 이용에 어린이 3,000원, 보호자 1,500원이고요. 가격이 다른 키즈 카페보다 훨씬 저렴한 데다가 이용 시설도 잘 관리가 되고 있어서 날씨가 너무 덥거나 비가 오는 경우엔 키즈 카페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팔각정 1층은 커피숍으로 이용 중이라 지친 몸을 쉬면서 목을 축이실 분들은 1층 카페 공간을 이용하시면 되겠더라고요. 사실 어린이 대공원에서 아이들이 동물원만큼이나 좋아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상상나라입니다. 주말의 경우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을 해야 할 만큼 인기가 좋은데요. 물론 현장 발권도 가능해서 붐비지 않는 평일의 경우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실물 카드 소지자에 한해 부모 포함 4명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대공원 특성상 어린 유아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유모차 대여가 가능한데요. 요금은 3,000원입니다. 정문과 후문, 입구 쪽에서 대여가 가능하고요. 단, 킥보드나 자전거의 경우 가지고 입장할 수 없으므로 보통 정문이나 후문 입구 쪽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킥보드와 자전거는 반입이 불가능하므로 되도록 가져오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어린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잘 느껴지는 장소라는 점인데요. 놀이기구나 놀이시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그렇고, 특히 한 번 와본 아이들은 다음에 또 오고 싶다고 할 정도로 아이들 마음속에 행복한 기억들을 오래오래 남겨둘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훈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도 이런 좋은 추억을 아이들과 많이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새삼 하기도 했는데요. 어른들의 경우 이곳에서 다시 옛 추억과 동심을 떠올릴 수 있다는 점이 어린이 대공원만의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실 수 있도록 하찮지 않은 장소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